저는 협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님께 제안하겠다,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 초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개헌이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에 대해 변함없이 그런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님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도 또 정세균 총리님도 함께 이제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또 늘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그 내각에 함께 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슨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국정 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노력들은 이미 제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었죠.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가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 풍토,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저는 그분들이 당적을 부리지 않고 기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도 좋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고 저는 이낙연 총리님에 대해서도 책임 총리라는 이런 카테고리와 별개로 예를 들면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번의 순방의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를 내드리기도 하고 매주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함께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외신은 나중에 외교 문제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외신은 조금. 예, 그러면 저쪽에, 이번엔 이쪽 줄에, 세 번째 줄에 약간, 아니요, 그 오른쪽에 방금 손 내리신 분. 예. 아닙니다. 옆에 분. 예. 미안합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BBS의 박준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입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완료가 됐는데요. 이 검찰개혁의 어쩌면 불쏘시개라고 했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퇴론이 한창 일었을 때도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말을 항상 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이셨던 배경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했어요. 아까 그 옆에 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질문 주셔서. 아시아투데이 이석종입니다. 앞에 질문이 나왔긴 했는데요. 확실한 변화, 2020년 기조로 삼으셨는데 변화의 핵심 그리고 변화의 가장 정점은 개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한 차례 개헌안을 내시기도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개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신다면 권력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야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개헌은 정말 우리 정치 구조 또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었고 그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을 지지받는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은 맞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쪽에 이번에는 들어가시는 다른 섹션으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정치 사회를 진행을 했고 아마 많은 질문들을 머릿속에 담아오셨을 텐데요.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꼭 해야 된다면 정치 사회 한 번 더 해주셔도 그래도 되십시오. 일어서셨으니까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 뉴스팀 최송무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일어선 정치 사회 쪽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가장 지지율이 높으신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거는 어려운 대외 여건 내에서도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국민들이 주시는 가장 큰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극한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좀 협치로 돌리기 위한 어떤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 정신이 정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 더 혁신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시대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시대가 부여한 또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협의 이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민생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좀 더 통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다시피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월 10일 날 그냥 아무 인수위 과정도 없이 그냥 약식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취임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당 당사들을 다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야당 대표 또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분당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대화 상대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또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못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3개월에 한 번씩은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잘했냐, 책임을 다 한 것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협치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조금만 마주 손을 잡아주신다면 또는 마주 손뼉을 쳐주신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지금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헤쳐나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아주 남아있는 입법 과제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좀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좀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